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부동산 재벌로 태어나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남자 트럼프가 성공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칸 영화제에서는 기립박수를 받았으나 트럼프 캠프가 소송하겠다고 위협했던 영화 10월 23일에 개봉하는 어프렌티스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 모두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수식어는 세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를 40일 앞둔 2016년 9월 28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을 약 37억 달러, 당시 하나로 4조 644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던 전 대통령들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기업가로서도 성공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의 생애와 함께 성공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트럼프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조부 프레더릭 트럼프는 독일 서남부 칼슈타트 출신으로 16살 때인 1885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트럼프 일가를 이뤘는데,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1920년에 첫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여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건설 및 주택금융 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후 뉴욕 퀸즈와 브루클린에 27,000개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짓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태어난 1946년에는 이미 뉴욕에서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 1946년 6월 14일 뉴욕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도널드 트럼프는 이른바 금수저였습니다. 1950년대 전후로 미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트럼프의 집안은 부동산 재벌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결과 트럼프는 매우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트럼프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뉴욕 퀸즈의 자메이카 에스테이츠라는 부유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트럼프는 무려 23개의 방과 9개의 욕실이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5남매 중 유별나게 독립적이고 거친 성격을 드러냈는데, 이는 아마도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죠.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의 회고록이자 비즈니스 조언책인 거래의 기술을 집필한 언론인 토니 슈는 당시 트럼프의 아버지를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에게 경쟁하고 이기고 킬러가 되라는 말을 자주 했을 만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 때문인지 어린 시절에 트럼프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반 친구들에게 자주 고함치며 폭력적으로 행동하는가 하면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놀이터에 돌을 던지는 등의 문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동창들과 교사의 증언에 따르며 트럼프는 매우 고집이 세고 단호했으며 사소한 주제일지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죠. 한 동창은 트럼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음악 선생님을 때리거나 지하철에서 칼을 소지하는 등의 심각한 행동도 서슴지 않은 탓에 결국 트럼프의 부모는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13살의 트럼프를 뉴욕의 군사학교에 보냈습니다. 군사학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트럼프는 어느 정도 행동이 교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기숙사에서도 여전히 동급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학교 야구팀에서 투수로 활약하는가 하면 군사학교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인 보급 대장까지 오르는 등 열정적인 학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확실히 대장 기질, 리더 기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학업과 운동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죠.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트럼프는 뉴욕의 포덤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얼마 안가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하여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원래 영화 제작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지원했는데 떨어지게 되면서 포덤에 진학했다가 결국 아버지처럼 사업가의 길을 걷고자 와튼 스쿨로 편입한 것이었죠. 이렇게 트럼프가 여러 번 진로를 바꾸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징병제를 통해 젊은 남성들이 강제 징집당했는데,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듯 트럼프 역시 대학을 핑계로 4번이나 징집을 연기하였고, 와튼 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신체 검사를 받았으나 발 뒤꿈치뼈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최종 면제를 받게 되었죠. 성공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을 피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을 둘러보고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는 등 사업가의 눈을 키운 트럼프는 대학 재학 중에도 필라델피아 부동산에 투자하며 경험을 쌓은 상태였죠. 1968년부터 아버지의 회사 트럼프 매니지먼트에서 일하게 된 트럼프는 부동산 관리와 개발을 배우게 되었고, 10,000에서 22,000유닛 정도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만인 1971년 트럼프는 25살의 나이에 아버지 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오르며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1973년 10월 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트럼프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기업까지 미국 법무부로부터 인종차별과 공정주택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죠. 당시 뉴욕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버지니아주 노퍽에는 트럼프 가문이 소유한 대규모 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이 집들을 임대해줄 때 트럼프 회사 측에서 흑인과 백인을 구분지어 인종차별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에게는 공시를 알려주었지만 흑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소수인종 비율이 높은 단지로 흑인을 유도하는 식이었죠. 심지어 트럼프 회사의 직원들이 주택 신청자 이름 옆에 코드를 표시해 흑인 여부를 구분했다는 혐의도 있었고요. 공정주택법 위반은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고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처벌과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른바 악마의 변호사로 악명 높았던 로이 콘을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죠. 초짜 사업가인 트럼프가 로이 콘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상 트럼프의 성공 신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로이 콘은 연방 검사 출신으로 1950년대 메카시즘 시기에 공산주의자 색출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소련의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제목으로 공산주의자였던 로젠버그 부부를 사형시키는 등 매우 냉혹한 모습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로이 콘은 메카시즘이 쇠퇴한 1950년대 후반부터 변호사로 전향하여 상류층 인사들과 마피아 고위 간부들의 변호를 맡으며 뉴욕의 유명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로이 콘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는 악마 변호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공격적이며 비윤리적인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로이 콘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절도부터 갈취, 탈세, 뇌물수수, 협박, 사기, 위증, 증인 매수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특히 미디어와 여론을 효과적으로 조작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또한 공격하고 반격하고 절대 사과하지 말라는 전략으로 유명했고요. 이 전략에 따라 로이 콘은 트럼프 부자에게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명예훼손 반소를 제기하면서 우리 조직의 누구도 임대에 있어 차별이나 편견을 보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동시에 로이 콘과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이 콘은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여론전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죠. 그 결과 트럼프 측은 비록 법적으로는 패배하였지만 여론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이 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소수인종에게 아파트를 더 많이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이를 자발적인 조치로 포장하여 트럼프 부자와 기업의 평판에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않았죠. 오히려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이 콘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1974년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기업 소유의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합하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부동산 복합 기업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후 트럼프 기업은 뉴욕 외곽에서 맨해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1976년에는 파산한 펜센트럴 철도의 코모도어 호텔 부지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뉴욕시 정부로부터 40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죠. 1980년대 초에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상업지역 중 하나인 맨해튼 5번가의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였는데 트럼프는 이 고층 빌딩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뉴욕의 유명인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타워는 사무실부터 고급 주거 공간, 소매점을 포함한 복합 건물이었는데 이때 유명인들이 트럼프 타워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기업은 더욱 명성을 쌓을 수 있었고 단숨에 뉴욕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부동산 개발 외에도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후로도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벤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도 위기는 있었죠. 1990년 타지마할이라는 카지노 호텔을 오픈했는데 경기가 침체기였거든요. 트럼프의 타지마할은 빚의 허덕이다 결국 무너지고 말죠. 타지마할의 실패는 꽤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손해를 본 것은 물론 명성에도 상처를 남겼죠. 무엇보다 자존심도 상했고요. 언제나 포브스 선정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던 트럼프는 타지마할의 실패로 순위에서 빠지게 되었죠. 근데 뭐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의 트럼프는 없었겠죠. 트럼프는 부동산의 브랜드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트럼프 보드카는 물론 향수와 같은 상품까지 나왔죠. 동시에 트럼프는 2001년 영화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방송감 즉 로이 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써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어떤 쇼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순식간에 스타로 거듭난 트럼프는 2004년 우승자에게 트럼프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을 맡으며 대중적인 이미지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방송하면서 사업도 하고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까지 되었죠. 여기까지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모든 배경에는 악마의 변호사 로이 콘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로이 콘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씩 통화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로이 콘은 트럼프에게 단순히 법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사업에 다방면으로 관여하며 기업을 키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였죠. 로이 콘은 그동안 상류층 인사들과 마피아 보스 같은 거물들을 변호했기 때문에 인맥이 상당했는데 트럼프는 로이 콘의 인맥을 통해 뉴욕의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을 트럼프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로이 콘이었죠. 트럼프가 맨해튼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도 로이 콘의 조언 덕분이었고 당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개발하면서 뉴욕시 정부로부터 40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도 로이 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카지노와 골프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건 역시 로이 콘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무엇보다 트럼프는 로이 콘으로부터 언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덕분에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화려한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까지 형성하게 되었고요. 즉 트럼프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기반이지만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치적 연출과 대담한 사업 전략,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로이 콘으로부터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말하자면 로이 콘이 킹메이커인 셈입니다. 로이 콘은 최소한으로 이야기해도 지금의 트럼프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넓게 보면 지금 트럼프의 성격, 방법 그리고 지위까지 만들어준 인물이죠. 과연 트럼프와 로이 콘 이 두 사람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당시 뉴욕을 사로잡았을까요? 앞에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영화 어프렌티스와 함께 했습니다. 어프렌티스는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에서 세계 최고의 부동산 재벌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까지 오른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세입자들에게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던 트럼프와 악마의 변호사 로이 콘을 중점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초기에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그리고 로이 콘과 만나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부와 권력을 쌓았는지에 대해 자세하고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8분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지만 북미에서 개봉할 경우 트럼프 캠프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면서 더 화제가 된 작품이죠. 10월 23일 개봉 예정이고 영화 정보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수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기 방송인에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